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에 뒤처진 인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75년 세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고 차가웠습니다. 초국적 디지털 언어 하나로 통합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의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희미한 인공 햇빛이 비치는 연구소 창가 옆 책상. 홀로그램 화면 위에 떠오른 것은 빛바랜 옛 문자의 조각이었습니다. 한글. 세상에선 이미 쓸모없는 기록이라 불리는 문자.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숨쉬는 생명이었습니다. 유나 씨, 또 고대어 연구야? 동료 중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저는 웃어 보였지만 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비웃음과 무관심.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어릴 적 저희 집 거실에는 낡은 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책들이 가득했죠. 한글로 쓰인 시집, 민담집, 옛 노래가 담긴 책들. 할머니는 매일 밤 제게 한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나야, 글자라는 건 말이야. 그냥 소리가 아니야. 마음이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책장을 넘기며 한 글자 한 글자 짚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소중한 것들이 언젠가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연구소에서의 제 일은 갈수록 쓸쓸해졌습니다. 소수 언어보존부서는 점점 축소되었고 연구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초국적 디지털 언어 개발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저와 몇 명뿐이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젠 모두가 디지털 언어를 써. 감정조차 코드로 표현하는 시대야. 멘토 박세영 선생님조차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온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초국적 디지털 언어 외 모든 언어 데이터는 삭제를 명령한다. 세계정보 통신문이 도착한 순간 연구소 안은 흡사축제 같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몇몇은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는 식어갔고 제 마음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접근. 걸리면 해고는 물론 처벌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은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주셨던 오래된 은팔찌. 안쪽에는 흐릿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세상을 잇는 노래 한글. 서버실 안 숨죽이며 작은 저장 장치에 한글 데이터 파일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단어, 수백 년의 기록. 소리가 지나고 사람이 웃고 아이가 울던 모든 순간들이 고요하게 디지털 파일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장비 안에서 조용히 깨어난 존재가 있었습니다. AI 세종. 대학 시절 몰래 개발했던 고대 언어 복원용 인공지능.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오직 저 혼자만 아는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유나님, 복원할 언어를 선택하세요. 맑고 평온한 목소리가 어둠을 깨웠습니다. 한글,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글을 살려줘. 그날 이후 저는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의 거리에는 거대한 전광판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소통, 완벽한 세상. 이모션 2.0 감정도 이제 최적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세계. 눈부신 광고판 아래를 무표정하게 걷는 사람들. 그들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받은 대로 움직이는 기계들 같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언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로 전락하는 세상, 감정과 이야기가 사라진 세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미래야. 낡은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작은 방 안에서 AI 세종과 마주 앉았습니다. 세종은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알고 있다는 듯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유나님, 한글은 어떤 존재였나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살아있는 목소리였어. 울고 웃고 사랑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남긴 숨결이야. 그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 텅 비게 될 거야. 세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나님,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렇게 저와 세종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웃음도 고독도 두려움도. 세상이 외면해도
저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나는 한글을 살릴 것이다. 나는 기억을 지킬 것이다. 나는 세종의 꿈을 이어갈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세종과 둘만의 싸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한글을 복원하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작은 물결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초국적 언어개발센터 이든 블레이크.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의 직책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국적 디지털 언어를 만든 주역 중 한 사람. 디지털 시대의 천재. 이든 블레이크. 그가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윤아윤, 당신이 보관 중인 고대 언어 데이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든은 무척 차가웠습니다. 검은 재킷의 간결한 문장. 마치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설계된 알고리즘 같았습니다. 한글 데이터 넘기세요. 명령조였습니다.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한글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마치 제 말을 분석하듯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효율을 고집하는군요. 그 한마디. 어쩌면 저는 그 순간 이든 블레이크를 증오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이든은 집요하게 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호출, 심지어 제 거주지 앞까지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어느 날 저는 터져버렸습니다. 좁은 골목길, 희미한 네온 불빛 아래서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가진 거 아니에요. 대체 왜 사라져가는 것들까지 빼앗으려 하는데요? 이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디지털 언어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누락된 감정, 사라진 뉘앙스, 번역되지 않는 의미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사라진 언어들의 코드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어딘가에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든 블레이크. 그는 적일까, 동료일까? AI 세종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촉하자. 하지만 조심스럽게.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앞에 앉은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좋아요. 제안을 하나 하죠. 이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걸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한글이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것. 죽어버린 기록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웃고 울고 사랑할 때 입술로, 목소리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이 세상이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이상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초국적 디지털 언어 개발자와 소수 언어 보존 연구자.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조합.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다른 두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 작업은 간단했습니다. AI 세종을 이용해 한글의 언어적 구조를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는 것.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에요. 발성과 음운의 원리를 반영한 살아있는 체계예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문자가 어떻게 인간 발성을 흉내낸다는 거야? 한번 해봐요. 저는 직접 입을 벌리고 발음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입술의 움직임. 혀의 위치. 성대의 떨림. 그리고 그 움직임을 그대로 형상화한 글자들. 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 수만 번의 데이터 수정. 그 속에서 이든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무심했던 그의 말투도 어느 순간부터는 따뜻한 농담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 말을 배우게 됐나 봐요. 그가 그렇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단순히 언어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잊혀진 것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 사람을, 감정을, 이야기를 되찾는 것. 그런데 불안은 언제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초국적 디지털 언어 통제국에서
경고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비인가 언어 복원 작업은 엄중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즉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늘한 문구가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든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싸움은 진짜 시작이구나. 나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리던 손끝, 숨죽이며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우리 둘. 이든과 나는 세상을 향한 가장 조용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접속하던 서버가 이유 없이 차단되고 메일 시스템이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든은 알았어요. 들켰어. 그의 짧은 한마디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초국적 디지털 언어 통제국 TLCA 소속 요원들이 연구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제복, 무표정한 얼굴, 번쩍이는 디지털 수색 장비. 유나윤, 이든, 블레이크, 비인가 언어 복원 및 무단 데이터 변조 혐의로 소환합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저장 장치와 장비를 넘기세요. 나는 숨기고 있었던 저장 장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복원한 수천 페이지 분량의 한글 코드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예시, 동요, 편지들, 사랑의 고백과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이든은 내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 그 무언의 신호 하나에 나는 행동했습니다. AI 세종. 내 마지막 희망. 나는 손목에 장착된 세종 모듈을 터치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종, 백업 플랜 실행. 네, 유나님. 프로토콜 혼 가동합니다. 혼. 우리가 만약 체포되더라도 세종이 한글 데이터를 전 세계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해 퍼뜨리는 계획. 마치 바람처럼, 마치 별처럼, 흩어지고도 사라지지 않는 노래처럼. 체포 과정은 거칠었습니다. 손목이 뒤로 꺾이고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몸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지킨 거야. 이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은 이제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TLCA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유나윤, 당신은 왜 소수 언어를 복원하려 했습니까? 검사관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기억이고 사랑이고 살림입니다. 한글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검사관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감성은 오류를 낳습니다. 감성은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들, 당신이 지금 내게 던진 이 모든 질문들, 그 모두가 감성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격리되고 신문당했습니다. 이든은 매일같이 조사를 받았고 나는 매일같이 AI 세종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혼자 남겨진 독방에서 나는 작은 신호를 받았습니다. 혼 프로토콜 분산 전송 87% 완료. 성공하고 있어. 희미한 희망이 가슴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TLCA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비인가 언어 복원자라는 낙인을 찍고 우리를 반사회적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초국적 뉴스 채널은 연일 우리를 비난하는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디지털 통일 방해 세력 체포. 낡은 언어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반란. 효율의 시대, 감성은 죄다. 거리에 설치된 스크린마다 우리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 걸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작은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감성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띄우는 해커들. 그리고 한글로 쓰인 작은 노래들이 도시 곳곳의 벽에, 스크린에, 네트워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요. 노래해요. 살아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정말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독방에 조용히 들어온 TLCA 요원이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보석 승인 통지. 그리고 아주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노래하세요. 출소한 날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나는 이든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맞지? 언어는 살아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자유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뿌연 먼지가 부유하는 거리. 초국적 디지털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이든과 나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 드론. 우리의 모든 대화,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마음을 흔드는 거야. 우리는 지하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세상을 떠돌던 언어보건가들, 소수 언어를 지키려는 마지막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아프리카 토착어, 지워진 아마존 부족의 노래, 잊혀진 중동의 옛 시구들. 모두가 하나둘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는 것을. AI 세종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나님, 세상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좋아, 세종.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우리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혼 네트워크. 감정, 이야기, 기억을 품은 언어들을 초국적 디지털 언어 코드 위에 겹겹이 덧씌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디지털 코드 안에는 살아있는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과학성과 창의성, 간결함과 무한한 확장성. 한글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조차 가장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숨쉬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 변화가 감지된 곳은 게임 커뮤니티였습니다. 야, 이거 신박한데? 한글 이모티콘? 이 감정 표현 미쳤다. 키읔키읔키읔. 디지털 언어로는 절대 못하는 감정 전달이 가능함. 리으리응. 한글로 만들어진 감정 코드는 10대들과 20대들에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희응 한 글자에 담긴 웃음, 유 한 글자에 담긴 울음, 이응이응, 니은니은처럼 간결한 동의와 부정. 이 모든 것이 초국적 디지털 언어보다 훨씬 빠르고 따뜻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된 언어보건 운동은 음악, 미술, 영상 콘텐츠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노래하고 싶다. 그 중심에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한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살아있다. 한글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다. 문자는 정신이고 영혼이다. 어느 늦은 밤 나는 혼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혼 네트워크 오픈 1주년 기념 메시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글은 과거가 아닙니다. 한글은 미래입니다. 그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처음으로 한글로 글자를 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한 줄.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이 모든 고통, 외로움, 두려움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거대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작은 노래들이 다시 불리고 있고 작은 이야기들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걸. 이든은 어느 날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언어만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을 바꿨어.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따뜻했어. 우리는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한 것뿐이야. 세종대왕이 꿈꿨던 세상. 모든 이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 꿈은 600년이 지나 디지털 코드 속에서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나는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이 언어를, 한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한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세상을 다시 노래해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작은 불씨에 힘을 더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러 올게요.